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홍성우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며칠 비가 오고 나서 무더위가 한풀 좀 꺾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름 휴가를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제일 시원하거든요. 특히 수술방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항상 20도 초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신장암 수술의 진화 단일공 로봇 수술인데요. 수술실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변화가 없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장암 수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신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은 젓갈색 모양의 강낭콩 모양으로 생겨서 신장을 콩팥이라고도 부릅니다. 크기는 성인의 경우에는 10에서 12cm 정도 되고 위치는 횡격막의 아래, 척추의 양옆, 그리고 복강의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에서 여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40에서 60대로 갈수록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대 굉장히 젊은 환자들도 신장암을 많이 앓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신장암의 원인과 위험인자를 살펴보자면 환경적 요인으로서 흡연과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되어 있고 기존에 신질환이 있던 환자,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에서는 신장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성 신장암도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런 유전성 신장암이 있다면 가족들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신장암도 대부분은 자각 증상이 없고 25에서 30%에서는 다른 데로 전이가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혈뇨, 복부 종물, 옆구리 아픈 게 전형적인 신장암의 3대 증상인데 이 3가지 증상이 모두 발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장암의 진단은 대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로 혹이 보이면 CT를 통해서 신장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MRI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암 치료에서는 약물, 방사선, 수술 치료 등이 이용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신장암에서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신장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신장암의 수술은 신장 한쪽을 전체를 절제하는 전절제술이 있고 이 종양만을 제거해서 신장을 최대한 보존하는 부분 신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절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장의 일부를 종양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신장은 온몸에 피가 들어갔다 나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장 자체가 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양을 자를 때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절제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그 다음에 종양을 자른 다음에 피나 소변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제 꿰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잡았다가
혈관을 다시 풀 때까지 신장으로는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서 이 시간을 허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장의 기능이 잘 안 돌아올 수 있어서 이 혈관을 막는 순간부터 수술방에서는 초시계로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이 허열 시간 동안에는 모든 의료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과거에는 신장암 수술하려면 당연히 배를 째고 하는 개복 수술의 시대였다면, 이 개복 수술 시대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상처가 복부에 남았습니다. 미용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통증, 그리고 일상생활의 회복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고 하는 최소 침습 수술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이 수술 기구가 대개는 일자로 되어 있고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동법에 굉장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외과 의사가 이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젓가락 수술이다, 찹스틱 서저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지금은 K-푸드, K-팝 이런 게 유명해지면서 한국 문화에 좀 익숙해지고, 요즘 외국 사람들도 젓가락질을 잘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이 젓가락 수술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수술이 굉장히 어색하고 까다롭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강경 수술을 좀 더 쉽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은 카메라가 들어가는 팔과 다른 장비 3개가 더 들어가서 이 4개의 구멍, 그리고 보조 구멍 1-2개를 더 뚫고 이 구멍을 통해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로봇 수술기입니다. 이렇게 로봇 수술기가 도입이 되고 나서는 이 로봇 수술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과 어깨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손목처럼 각도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기도 점차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 뚫고 하는 로봇 수술기가 좀 더 발달해서 이제는 구멍 하나에 카메라와 여러 개의 팔이 동시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이 단일공 로봇 수술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멍에 여러 개의 로봇 수술기가 들어가서 카메라도 이렇게 휘어지고 3개의 다른 팔도 동시에 이렇게 구부러져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의 구멍에 카메라와 나머지 3개의 팔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펼쳐져서 공간을 만들어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이 단일공 로봇 수술기는 2018년에 전 세계에 최초로 미국과 한국에 도입이 되었고, 한국에는 미국에 설치된 단일공 수술기에 비해서 30%밖에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단한 게 이 30%의 수술기 대수로 미국의 단일공 로봇 수술을 앞질렀습니다. 비뇨기 질환에서 단일공 로봇 수술은 전립선암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이 부분 신절제술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으로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술 중에 가장 최소 침습적인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설치를 하는 걸 이제 도킹이라고 부르는데, 도킹이 쉽고 이 카메라가 코브라 모드라고 해서 구부러져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최소한의 박리를 통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서는 좁은 수술 공간에서 가동 범위도 제한이 되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암의 부분 절제술에 있어서 이 다공 로봇 수술기와 단일공 로봇 수술의 비교를 한번 했는데, 작년에 이 결과가 논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수술법을 비교를 하자면 그 두 수술법 비교에 있어서 그 편향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줄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려운 수술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고, 쉬운 수술은 결과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의 난이도를 서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건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이 성향 점수 매치기라는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술 그 종양의 복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단일공 수술과 다공 수술군의 환자군을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추었고, 그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수술 시간 측면에서 그 단일공 수술에서 약간 좀 더 빠른 경향을 보였는데, 아까 허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허열 시간에 있어서 단일공 수술에서 오히려 더 빠른 수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단일공 수술의 장점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은 우선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어차피 단일공 수술은 좁은 공간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수술기이기 때문에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도 수술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종양을 자르고 봉합을 할 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각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개 부위도 환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개 부위가 복부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통증이 좀 더 심한 경향이 있는데,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은 이 절개 부위를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서 수술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아래쪽으로 내리면 속옷에 수술 상처가 가려질 수가 있고 통증도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술을 할 때는 환자를 옆으로 누워서 환자를 허리를 좀 꺾고 이렇게 하는 자세로 수술을 했었는데, 단일공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서 편하게 환자가 똑바로 누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마취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근육이나 골격계에 미치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로봇 수술을 2,500건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의 비뇨기 복강경 수술, 마지막 복강경 수술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자만, 오만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복강경 수술이 다른 분의 로봇 수술과 거의 필적할 만한 수술 결과를 보인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로봇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복강경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들을 로봇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걸 체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환자들에게
로봇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면서 로봇 수술이 극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에는 2021년 10월에 단일공 로봇 수술기가 도입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700대가 넘는 단일공 로봇 수술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비뇨기 단일공 로봇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 중에서 부분 신절제술이 가장 많은 수술이었고 그 다음으로 전립선 적출술이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다가 올해는 절반 이상을 이 단일공 로봇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환자의 CT 사진인데 오른쪽 콩팥의 뒤쪽에 한 3.5cm 정도 신장암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 환자의 수술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종양의 크기는 작지만 종양이 완전히 신장 속에 파묻혀 있고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관과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 암을 이 천장을 향해서 수술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이제 그 천지창조 이 벽화를 4년 동안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과 어깨, 목, 디스크, 안구 이쪽에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셀카를 찍을 때도 밑에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찍는 사진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찍는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흔히 얼짱각도라고 하는데요. 수술에서도 이런 최적의 각도가 있습니다. 종양을 밑으로 바라보면서 양손이 양옆에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 가장 이상적인 수술 각도인데 로봇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기구가 양팔처럼 들어가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수술하는 게 가장 최적의 각도입니다. 이 단일공 로봇 수술에서는 이 각도를 바꿔서 위아래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구 자체를 통째로 돌려서 기계적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적으로 상하를 화면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 기능을 단일공의 이 특수한 기능을 이런 환자의 수술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이 천장에 붙어 있는 종양을 카메라와 이 기구 전체를 돌려서 마치 바닥에 있는 종양처럼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을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수술이 가능한데 이 수술을 작년에 세계 비뇨기 로봇 학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라이브 수술로 제가 시연을 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단일공의 단일공 수술기에 화면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기능을 다른 암 수술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전립선암 수술은 여기가 방광이고 여기가 전립선인데요. 이 공간이 이제 레지우스 스페이스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원래 없는 공간인데 이 전립선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충분히 박리를 해서 전립선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의 장점은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나서 여기가 다 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 심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공간을 박리하지 않는 레티우스 공간 보존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요실금이 빨리 회복이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를 바라보면서 위를 향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서 보편화되지 못했는데 이 단일공 로봇 수술기를 이용해서 반전 기술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를 향해서 하는 수술을 이 반전 기술을 이용해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편한 자연스러운 이런 수술로 바꿔서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요. 신장암의 수술에 있어서도 이 인공지능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콩팥의 암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 2D 이미지를 환자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의사도 수백 장의 CT 이미지에서 종양을 순식간에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신장의 종양을 아주 신속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장 안쪽에 들어있는 신장암의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양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신장 속에 완전히 숨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신장 혈관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D 이미지인 이 CT 이미지를 수술할 때는 수술자의 머릿속에 3D 이미지로 머릿속에서 변환을 해줘서 종양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신장의 2D 이미지로 2D 이미지에서 이렇게 3D CT 이미지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신장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신장으로 가는 혈관 그리고 종양과 혈관의 위치를 서로 파악을 하는 것이 이 수술의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신장암의 부분 신절제술을 더 안전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암 수술은 예전에는 다 절제를 했다면 요즘은 종양만을 제거해서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남기는 부분 절제술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옛날에는 복막 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했다면 요즘은 좁은 공간이지만 좀 더 합병증이 적은 복막 뒤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구멍을 여러 개 뚫고 하는 다공 로봇 수술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구멍 하나를 통해서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이런 단일공 로봇 수술을 점차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자세도 똑바로 누워서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합병증이 더 적고 절개 부위도 아랫배 저 밑으로 하게 되면 미용적인 이점뿐만이 아니라 통증이 훨씬 적은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장암 수술을 좀 더 안전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실시간 질문으로 여러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초코딸기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단일공이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이랑 회복 속도 면에서 차이가 큰가요?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을 굉장히 길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일공 수술을 하게 되면 그 통증이나 회복 속도 측면에서 훨씬 이점이 있는데, 이제 복강경 수술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제 회복 속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강경도 어차피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구멍 하나와 구멍 여러 개의 그 차이는 있지만, 회복 속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제 단일공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더 뛰어난 장점이라고 한다면, 복강경 기구는 들어가서 아까 젓가락 수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색한 작동하기 힘든 그런 수술이라면,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은 사람의 손목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비건 사랑님이 질문해 주셨고, 단일공 로봇 수술은 신장암 병기가 어느 정도여야 가능한지 제한이 있나요? 초기 암일 때만 가능하다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단일공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는 신장암 병기가 이제 초기인 환자들에게 지금 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양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그 전체를 절제해야 될 정도로 종양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단일공 로봇 수술보다는 기존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하는 다공 로봇 수술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몬순이님. 전이가 임파선, 척추로 되었는데 또 사기 암 환자도 가능한가요? 이미 전이가 있다면 사실은 수술이 가지는 이점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약물 치료를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신장암에 쓰이는 약물들이 별로 없었는데, 다행히 요즘은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치료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 후에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치료 효과를 좀 높이는 방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파스타님 질문 보겠습니다. 신장암에서 단일공 수술하면 합병증 가능성도 많이 낮아지는지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단일공 수술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신장암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이제 출혈입니다. 그리고 소변 걸러지는 그 길도 일부 절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새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 대비 로봇 수술이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출혈이라든지 이 소변 누출, 이런 합병증들이 단일공 그 개복 수술이나 로봇 수술에 비해서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단일공 수술은 특히 환자의 통증이나 만족도 등에서도 더 뛰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정채연님 질문입니다. 신장암 건강검진에서도 발견되나요? 복부 초음파하면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장암의 건강검진은 대부분은 초음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초음파로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신장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혹은 잘 발견하는데, 신장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종양은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로 잘 발견되지 않거나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를 추가로 촬영하는 것이 신장암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그리핀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단순 신장 낭종이랑 어찌 구분하는지 궁금하네요. 신장암이랑 차이가 많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신장에 단순 신장 낭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 물주머니, 물혹입니다. 이런 단순 신장 낭종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단순 신장 낭종은 CT로 보면 굉장히 깨끗한 물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끗한 물혹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커진다면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신장 낭종을 CT로 보면 아주 까맣게 균일하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신장암은 까맣게 보이지 않고 얼룩덜룩하다든지 조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장암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신장 낭종과 신장암을 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플라워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66세 여자입니다. 신장암 수술 후에 정기 검사는 어찌 받는가요? CT나 혈액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장암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이 CT 검사와 혈액 검사입니다. CT를 통해서 암이 재발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의 기능, 그리고 다른 기능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를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정기 검사는 처음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의 암의 병기, 1기냐, 2기냐, 3기냐, 이 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1기에는 처음에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보다가 점차 이 기간을 늘려야 되고, 2기나 3기로 갈수록 1기보다 좀 더 자주,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을 좀 더 오래 검사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장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5년 지나서도 사실 완치 판정을 안 내립니다. 그 이유는 신장암은 20년째 재발하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늦은 재발이 있기 때문에 5년 지나서도 매년 또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강희슬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전이가 된다면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가나요? 폐나 뼈로도 간다던데 맞는지요? 이런 경우에도 단일공으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신장암은 뭐 여러 장기에 다 갈 수 있습니다. 폐, 뼈, 간, 심지어 이제 머리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는데요. 주로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폐로 제일 많이 갑니다. 이 폐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제 뼈로도 간혹 하고 그리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가능한데, 이미 전이가 있다면 사실 단일공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 전이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급 시계님 질문입니다. 비만이나 복부 유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비만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술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비만이 너무 심하면 신장 주위에도 신장 주위 지방이 굉장히 두껍게 있기 때문에, 신장은 한 주먹만 한데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지방층이 너무 두꺼우면 그 지방층까지 종양을 찾아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복 수술이건 다공 로봇 수술이건 단일공 로봇 수술이건 다 상관없이 다 이런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이 비만이 신장암을 많이 일으키는 위험 요소도 되지만 수술하는데도 이 난이도의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만은 정말 여러 면에서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비만 환자들도 저희가 수술은 해야 되거든요. 수술 가능하고 지금 비만 환자들도 다 단일공 로봇 수술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부 유착이 있는 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복부 유착이 있으면 복강내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부에 뒤로 들어가면 이 복부 유착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복부 뒤쪽으로 후복막이라는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복부 유착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이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영도님 질문입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이 좋은 점이 참 많군요. 무엇보다도 환자가 똑바로 누워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왔어요. 단일공 로봇 수술이 장점이 많은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요. 다른 암 로봇 수술비와 비슷한가요? 네, 똑바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잡는데도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마취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환자가 옆으로 누워서 꺾어서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 근골격계 그런 합병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똑바로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로 인해서 이런 장점들이 단일공 로봇 수술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비용이 정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로봇 수술 자체가 국내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데 단일공 로봇 수술은 특히 기존의 다공 로봇 수술보다 수술 기계 자체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소모품도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공 로봇 수술에 비해서 단일공 로봇 수술이 약 10% 정도 더 비용이 비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산하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비뇨기암 중에서도 신장암이 예후가 좋은 편인가요? 만약 초기에 발견된다면 완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비뇨기암의 가장 대표적인 암이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 세 가지 암이 가장 대표적인 암인데요. 신장암이 특히 예후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비뇨기암과 마찬가지로 언제 발견해서 치료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1기에 발견을 해서 수술이 잘 됐다면 90% 이상에서 완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장암에 있어서도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엔젤님입니다. 신장암 검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장 기능 검사는 혈액 검사만으로 되나요? 네, 신장암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상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검사를 해서 혹이나 다른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신장암이 의심이 되면 CT를 검사를 해보고 대부분은 CT를 통해서 신장암인지
양성 종양인지 단순 물혹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MRI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특수 초음파가 있습니다. 이런 다른 영상 검사를 통해서 신장암을 진단을 하게 되고 다른데 전이가 없는지 또 검사하는 여러 가지 영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혈액 검사인데 혈액 검사 중에 이제 크레아티닌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크레아티닌이 이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이 크레아티닌을 통해서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그런 수치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에 의해서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김대필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혈압에 연세가 있으신 분도 단일공 로봇 수술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고령자에게 안전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혈압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통증이 심하고 그러면 좀 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개복 수술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거나 다른 합병증들이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로봇 수술 특히 이제 단일공 수술의 수술이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됐고 출혈도 적고 그리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고령자들에게는 이런 단일공 로봇 수술을 좀 더 권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이하이님 질문인데요. 신장암이 있다고 하면 그 신장을 다 드러내나요? 아니면 일부만 제거하는지요? 신장 하나만 남겨도 정말 괜찮나 싶네요. 네, 신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한쪽을 다 제거를 해도 반대쪽 콩팥이 건강하다면 그리고 수술 이후에 신장 기능을 잘 관리를 하신다면 투석까지 가지 않고 잘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이상 예를 들어서 콩팥에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장암이 생기면 대부분 완전 절제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 로봇 수술이 나오면서 부분 절제가 좀 더 안전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가능하면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신장 종양만을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을 최대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종양이 너무 크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쪽 콩팥을 다 제거하기도 하지만 반대쪽 콩팥이 건강하다면 이 수술 이후에 잘 관리를 하신다면 투석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초코 딸기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단일공도 마취할 때는 전신 마취로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단일공 수술 상처는 작지만 사실 속에서는 굉장히 크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그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하기 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다 취해 놓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혈이 많을 경우에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굵은 혈관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한다든지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수술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만성 콩팥병과 신장암 연관성이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신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인자 중에 이 만성 콩팥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오랫동안 받는 분들은 신장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신장에 그동안 염증, 결석,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앓았던 분들에게서 신장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신장암에 대해서 좀 더 건강검진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유은지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60대 어머니께서 수술을 많이 무서워하십니다. 단일공이 수술 통증이나 부작용 면에서 더 나은지 불안을 좀 덜어드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대부분 환자분들이 암을 진단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또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 이유는 대부분은 수술을 처음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에서 또 깨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수술하다 출혈이 너무 많아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개복 수술 시대에서 이 로봇 수술, 특히 요즘 단일공 수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수술에 그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환자들도 굉장히 편해합니다. 단일공 수술을 하게 되면 다음날 환자들이 다 걸으시거든요. 통증 정도는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회복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특히나 수술 부위가 배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근육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통증이 심하다면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은 가장 배 아래쪽에 구멍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술하고 이제 무통 주사라는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통증 면에서는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60대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60대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오은성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술 때 구멍 하나로 모든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건데 서로 간섭이나 오작동을 하게 되는 우려 같은 것은 없는지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구멍 하나에 모든 수술기가 들어가서 이제 펼쳐져서 공간을 만들어서 수술하는데 서로 간섭이 있습니다. 그 간섭이 왜 생기냐면 서로 기구가 들어가서 펼쳐지는데 그 단일공 로봇 수술은 관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하나로 들어가서 이 팔꿈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손목이 서로 꺾여져서 이렇게 수술하게 되는데 이 손목끼리는 서로 간섭이 별로 없는데 이 팔꿈치끼리 간혹 서로 겹쳐져서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단일공 로봇 수술에 경험이 적을 때는 이 간섭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좀 많아지면서는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생겨서 지금은 간섭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그런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여러 개 뚫고 하는 수술에 비해서 간섭이 오히려 안에서는 오히려 더 적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술할 때는 방향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좁은 공간으로 모여서 할 때는 수술기끼리 서로 간섭이 많은데 그 일자로 들어가서 펼쳐져서 하는 이런 단일공 수술이 좁은 공간에서 수술할 때는 오히려 기존 다공 로봇 수술기보다 간섭이 더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과 이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암 수술의 그동안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단일공 로봇 수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이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 장비나 수술 기구의 발전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의료 기술의 발전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그리고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은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장암 수술과 치료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